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체질화와 자동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작전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전국의 수능영어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교입니다. 여러분이 수능영어 1등급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영어 문제의 유형별 분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수능영어의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수능영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4단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문제 유형을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체질화와 자동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작전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능 영어의 문제 유형별 분석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작전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이 수능 문제 유형별 분석표라고 하는데, 자, 수능 문제에는 약 20개 정도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단순화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능 문제의 여러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 특성별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논설문 혹은 논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논술문은 어떤 형태의, 어떤 유형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논술문은 작가의 주장이 드러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작가는 자기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글을 도입하고 본론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 부분에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문 형태의 문제들은 대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조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명문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자, 설명문은 이 앞에 말씀드린 논술문과는 달리 작가의 주장이 없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의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살펴보면 팩트 1, 팩트 2, 팩트 3 이런 식으로 사실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문 형태의 문제들은 주로 일치와 불일치, 그것을 묻는 유형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추론문입니다. 추론문이란 논거 혹은 단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론문들은 다시 크게 3가지의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빈칸 추론입니다. 31번에서 35번까지 약 4문제, 그리고 문단 순서 36번에서 37번, 그리고 문장 삽입 38번에서 9번까지 이 3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분화한 유형들 모두가 공통점으로 단서를 포착해서 단서를 기준으로, 근거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묻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논술문과 설명문과 추론문에 들지 않는 것들은 제가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기타 유형은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의 약간의 변형이거나 이 유형들을 좀 합성해 놓은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기타 유형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21번 밑줄 추론, 29번 어법, 그리고 30번 부적절한 낱말을 찾는 것, 35번 부적절한 문장을 찾는 것, 그리고 40번 문장 요약, 문단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41번에서 45번까지의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시 뒤에 제시할 이 수능 영어 문제 유형별 분석표에서는 이 기타 유형들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이나 혹은 추론문 이런 구간들에 섞여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수능 문제 유형별 분석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표에 가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항목은 무엇이냐면 첫째가 번호입니다. 출제 번호. 두 번째는 유형 분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난이도.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문제당 소요되는 예상 시간입니다. 초가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 제가 분류한 이 구간별 시간을 표시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간 배점입니다.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구간 배점의 누계, 배점 누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작성한 표는 2021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로 항목을 기초로 제가 구간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바로 듣기 구간입니다. 1번에서 17번까지 이 듣기 구간, 난이도가 하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은 90초입니다. 17문제를 25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90분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배정된 시간은 25분입니다. 배점은 37점, 누계 점수도 역시 37점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은 논술문과 설명문 구간을 합쳐놓은 구간입니다. 18번에서 24번까지 약 7문제와 25번에서 29번까지의 약 5문제. 요 논술문과 설명 구간을 합쳐서 난이도는 하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은 약 60초. 그리고 이 구간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13분입니다. 구간 배점은 26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듣기 구간의 37점과 이 구간 점수 26점을 합산하면 63점의 점수 누계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간은 바로 추론문 구간입니다. 30번에서 40번까지 약 11문제 정도 되는데 이 추론문 구간의 난이도는 가장 높은 상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은 120초, 약 2분입니다. 이 구간에 소요되는 구간 소요 시간은 약 22분. 이 구간 점수는 26점입니다. 자, 앞에 누적된 63점과 지금 이 구간 26점을 합치면 거의 89점으로 1등급에 육박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간은 바로 창문독해 구간입니다. 41번에서 45번까지 이 창문독해 구간, 난이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이 창문독해 구간은 앞서 설명드린 논술문과 설명문과 추론문들이 종합적으로 합성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간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은 90초. 이 구간에 들어가는 시간은 8분. 구간 점수는 11점입니다. 이 11점과 앞서 누계된 89점을 합치면 100점 만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구간 시간을 합치면 68분입니다. 2분 정도는 제가 여유 시간 정도로 할애해 놓은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제가 주의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론문 구간입니다. 자, 추론문 구간을 보시면 난이도가 상이고요.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도 120초입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간 시간도 22분으로 앞에 논술문과 설명문과 합친 그 구간에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수능 영어 45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가 분석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석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문제 푸는 순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풀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먼저 풀기를 고집하시면 뒤에 있을 쉬운 문제는 풀어볼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추론 문제 구간의 난이도 상 부분을 나중에 풀고 난이도 중간 정도의 작문 독해를 먼저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풀이 순서를 바꿨을 때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도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등급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표 등급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득점 전략이, 등급 전략이 1등급일 수도 있지만 2등급이나 3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표 등급이 3등급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용이하게 이 3등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듣기와 논술문, 설명문권에서 만점을 받으시면 37점, 26점 더해서 63점을 득점해서 4등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로 7점을 득점하면 3등급이 되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구간인 추론문 구간을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론문을 건너뛰고 작문 독해에 11점을 더 득점하시면 74점으로 여러분 무난하게 3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2등급이 목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문 독해까지 획득한 74점에다가 추론문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추가로 6점을 득점하시면 여러분들은 80점을 획득하셔서 2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급이 목표다. 그럼 이 80점에 추가로 또 다시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순서로 해서 10점을 득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능 문제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을 기초로 수능 영어의 문제 유형별 분석표를 제시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제가 제시한 그런 활용 방법 말고도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는데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등장한 3가지 유형, 논술문, 설명문, 추론문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풀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능 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